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쉬웠던 전기자전거 브랜드 페니슐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동력 전달 구조와 동일해야 최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중앙구동형이 정답이라는 의미입니다. 허브모터 타입의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은 단순히 전류를 전달하여 작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중앙구동형은 변속기와 맞물린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속을 하여 최적의 기어비로 사용자가 원하는 토크와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하는 페닌슐라의 전기자전거 또한 중앙구동형 방식입니다. 벨로스타의 센터 드라이브와 차이점이 있다면, 센터 드라이브는 일반 자전거의 키트 형식으로 장착된다는 것이고, 페닌슐라는 중앙구동 모터를 장착하기 위한 설계가 되어 있는 완성형 전기자전거라는 점입니다. 중앙구동 방식은 기존의 순정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펑크가 나더라도 정비 방법이 기존의 자전거와 똑같기 때문에 전국 어떤 자전거 센터를 가더라도 문제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속기와 연동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6인치 하드테일 MTB 페레그린과 20인치 접이식 미니벨로인 토르도를 모두 타보았습니다.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페레그린의 특성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250W 출력의 모터가 페달 도움 없이 매우 가파른 수준의 언덕까지도 저단기어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토르도는 정말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전에는 350W 허브 모터로도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의 언덕을 250W 중앙구동 모터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동급의 중앙구동 모터라면 휠 사이즈가 더 작은 것이 언덕길 저단 변속 기어 기준 저속 주행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토르도가 엄청난 언덕을 페달링 도움 없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저는 토르도의 출력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속기와 맞물려서 어떤 도로에서든 페달링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서 거의 스로틀만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페닌슐라는 에너지 시스템 전문 기업인 SG 에네시스의 사업 영역 중 하나입니다. SG 에네시스가 갖춘 ESS, BMS, 충전기 컨트롤러 등의 기술들은 모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에도 적용하기엔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닌슐라의 모든 전기 자전거가 완전히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전기 자전거 법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가격도 많이 비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페레그린의 경우에는 물통형 배터리 디자인만 조금 바꾸면 더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20인치 접이식 미니벨로인 토르도의 경우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 만큼 두 번의 큰 변화를 거친 모델이기도 합니다. 1세대 모델은 V브레이크에 샥이 없었고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없었습니다. 2세대 모델은 디스크 브레이크에 프론트 포크에 샥이 있었고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었습니다. 3세대 모델인 토르도 R은 외부 컨트롤러를 없애서 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컨트롤러의 기능은 배터리 케이스 내부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지 주변까지 자동차로 도착을 한 뒤에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가더라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는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1마일 이내이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토르도는 라스트 마일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접이식으로 언제든지 차량에 부담 없이 실을 수 있고, 목적지의 노면 상황이 좋지 않아도 프론트 포크에 쇼업 쇼바가 있어 충격을 경감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어떤 언덕길도 변속기와 맞물려 무페달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페닌슐라의 전기자전거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지금은 알톤이나 삼천리 자전거에서 폴딩형 미니벨로 전기자전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천리 자전거는 중앙구동형 전기자전거는 선보이지 않고 있고, 알톤은 인피자 브랜드로 탈레스 FD500이라는 모델이 있긴 하지만 시마노의 스텝스 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하여 가격이 25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앙구동형 전기자전거를 즐기기엔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시마노는 전기자전거 시장에 늦게 진입했지만 선두주자였던 보쉬를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존의 자전거 부품 판매 네트워크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쉬는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얻은 기술력을 적용했지만, 시마노는 자전거 구동 메커니즘에서의 최적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전기자전거 시장에 발을 들인 만큼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페닌슐라가 국내 시장에서 이 모터와 배터리를 좀 더 특색 있게 만들어 나갔다면 알톤이나 삼천리에 공급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앙구동 방식의 완성형 전기자전거를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중앙구동형 전기자전거 페닌슐라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자전거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계속 준비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리바이버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